자, 대한민국이 목표했던 조 1위는 놓쳤지만 조 1위 팀을 잡으면서 강팀임을 제대로 세계에 알게 해줬습니다. FIFA 랭킹 올라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네. 랭킹 필요 없다고 했죠. 네.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꺾은 것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16강 진출 자체가 결코 수월했던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경우의 수들이 있었잖아요. 쓸데없는 상상이지만 가나가 경기 초반 페널티킥 골을 성공했다면 한국에게 매우 불리했고, 우루과이가 후반전에 한 골을 더 넣었다면 특히 후반 추가 시간에 카바니의 명연기력을 주심이 속지 않으면서 페널티킥을 주지 않은 건 매우 시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이 이런 리액션이 통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자기들은 얻지 못했다 보니까 매우 억울해했죠. 우루과이는 이번 대회 페널티킥을 3번이나 허용했습니다. 카바니 리액션은 영국 현지 방송에서도 포체티노, 퍼디난드, 시어로도 휘슬이 불리지 않는 것을 놀라기도 했습니다. 유로스포츠는 우루과이와 가나 경기 후반 막판에 에딘손 카바니가 가나의 알리도 세이두에게 페널티 지역 안에서 밀려 넘어진 장면이 페널티킥에 해당한다 이렇게 전했고요. 포체티노는 내가 볼 때는 페널티킥 상황 카바니가 영리하게 상대 반칙을 유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시어로와 퍼디난드도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페널티킥이라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경기 종료가 되고 한국이 16강 확정이 된 이후에 우루과이 선수들은 주심에게 달려들어서 강력히 도를 넘은 항의를 시작했고 심판에게 멱살까지 잡으려고 했습니다. 급기야 카바니는 경기장을 빠져나갈 때 VAR 상징인 모니터를 넘어뜨리면서 기물 파손까지 해버렸습니다. 경기 후 우루과이 감독은 뒷북을 치면서 포르투갈과의 경기 페널티킥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 포르투갈전 페널티킥은 페널티킥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쓸데없는 페널티킥 실점만 아니었으면 페어플레이로 우루과이가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경기 관리 하나하나가 16강 진출의 포인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슈팅들이 골이 되었다면 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어찌됐든 우루과이 땡큐. 아니다. 이건 정말 가나에게 땡큐하는 게 맞죠. 정말 열심히 뛰어준 가나 선수들, 이미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도 결코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지 않다는 그 결의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진짜 말만 안 했지 한국 16강 가라고 한 거라니까요. 골키퍼는 시간을 끌고 손흥민과 격하게 포옹을 했던 감독은 경기 종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체 선수까지 투입해버렸습니다. 정말 감동받은 순간이었죠. 가나는 직접적으로 한국 16강 진출을 도우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올라가려 했던 거죠. 그런데 전반전에 2실점을 하고 추격골도 올리지 못하자 태도를 바꾼 겁니다. 한국을 16강 가게 하겠다는 것보다 우루과이 16강 못 가게 하겠다는 표현이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거기에 큰 사연이 있었습니다. 가나와 우루과이는 악연이 있었는데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8강에서 맞붙게 되었는데 1대1 연장전 상황에서 우루과이 실점 직전에 공격수 수아레즈가 갑자기 골키퍼를 해버리면서 손으로 공을 걷어내버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수아레즈는 마땅히 퇴장을 받았고 가나는 페널티킥을 얻어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가나가 실축을 하면서 연장까지 무승부가 되었고 승부차기마저 가나가 패배하면서 우루과이에게 4강을 헌납했다 보니 그 수아레즈의 고의적인 핸드볼 파울에 더 분노해버린 것입니다. 가나는 그 충격을 잊지 못했고 가나 대통령마저도 이번 월드컵 조편성 후에 우리는 우루과이에 대한 복수를 12년 동안 기다려왔다. 이번에는 수아레즈의 손이 가나를 방해하지 못할 거로 확신한다 라면서 이례적인 폭탄 발언까지 했습니다. 스포츠가 정치가 되는 순간이었죠. 어찌 보면 가나는 하나가 되어서 우루과이 16강 진출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가나가 올라가고자 하는 목표였지만 그 목표를 바로 수정하면서 우루과이 16강 막자라고 바꾼 거죠. 선수 감독만이 아닙니다. 가나는 16강 진출 실패는 물론이고 우루과이에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도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가나 관중들이 코리아를 외치기도 하고 우루과이 집으로 가라는 등 연호하고 있었고 영국 더선이 이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가나 축구 팬들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에 탈락했는데도 펄쩍 뛰며 좋아했다. 이 정도면 초콜릿은 가나 초콜릿 먹어줘야죠 당장. 참고로 그 가나가 그 가나 맞습니다. 16강을 진출하면서 브라질을 만나는 것은 거의 확실했는데 브라질은 이번 조별리그에서 화력이
결코 좋지 못합니다. 아무리 1위가 거의 확정이 됐다 해도 벤치 자원도 최상급 선수들인데 마지막 경기에 카메룬에게 무득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3경기 3득점 1실점 기록인데 그렇다면 뭐 이거 모릅니다. 하필 벤투 감독은 16강을 이미 예견한 건지 결과적으로 김민재가 일주일을 푹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브라질전은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거기다 권경원도 김영권만큼 좋은 활약을 했다 보니 센터백 그대로 2명이라면 꼭 김영권이 출전이 어려워도 믿어줄만 합니다. 네. 그리고 김승규는 3차전에서 감을 제대로 잡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평가전 때는 김민재, 이강인, 이재성이 없었죠. 윙백도 지금의 주전 선수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말 그대로 평가전이었고요. 브라질 감독은 한국이 그때와 다른 레벨인 것을 인정하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브라질이 최정예 멤버로 시차 적응까지 마치는 일정으로 한국에 오고 챔스 우승하고도 비니시우스가 곧바로 한국에 오기까지 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이미지는 더욱 극대화되었고 네이마르는 우리 형이 되어버렸는데 그 형제가 탔던 브라질을 16강에서 만나게 되네요. 우선 네이마르가 출연은 했지만 정말 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고 대한민국이 더 불리한 것은 체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4일 만에 경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선수들의 고통이 느껴지네요. 어차피 어떤 결과가 나와도 대한민국 선수들은 금이 환영할 것입니다. 왜 저는 또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이번 월드컵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보니 한국이 8강에서 일본을 만나는 걸 현실적으로 그려보게 됩니다. 한국, 일본이 16강에서 승리하면 8강에서 맞붙게 되고 실제로 일본 언론은 8강 한일전 성사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2012 런던 올림픽 때 동메달 결정전에서 맞붙으면서 한국이 승리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왜 신경 쓰이냐면 일본은 2조, 한국은 H조가 되면서 일본이 경기한 다음에 한국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들이 일본이 잘하면 한국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었다는 거죠. 일본이 두 번째 경기에서 거의 승리가 유력하다고 봤는데 패배하더니 한국도 가나에게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16강을 치르면서 최소 5대5로 보게 되거든요. 몇몇 전문가들은 일본이 8강 진출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치러진 다음에 바로 한국이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이 크로아티아를 잡고 올라가길 바라야 하나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우주의 기운 너무 믿지 말고 남 경기 신경 쓸 거 없이 이미 증명해버린 벤투 감독을 무조건 믿어주고 선발 라인업 확인해 보자고요. 그때까지 우리 태극전사들 초월적인 회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봅니다. 도핑 빼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 좋은 거 다 먹어야 된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